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늘어난 31만 5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일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10주 사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약 30만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던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현재 시각으로 12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어갈 경우 러시아 금융과 에너지 등 전방위 부분의 제재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정치적 고립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의회가 디폴트 채권의 상환에 관한 업무를 국내로 이관하는 채무 우회 상환 법안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채무를 우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시각으로 11일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1.16달러 오른 배럴당 92.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6.30달러 떨어진 123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마켓워치는 미 달러와 강세가 원자재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선언 등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12% 하락한 17,049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한 4,591선에서 S&P 500 지수는 0.09% 상승한 1,997포인트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09% 하락한 9,691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0.45% 하락한 6,799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22% 하락한 4,440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 만에 대표님 목소리가 또 굉장히 작아지셨어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어저께 많이 강의를 하셨나 봐요. 어제 우리 증시 좀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듯 하더니 장 막판에 기관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랬죠. 오늘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가 되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제 제가 이제 거의 2주 전부터 이제 손절매 치자 했는데 손절매 안 쳐가지고 어제 예상외로 우리 개인들이 한 800억 정도 하루 만에 돈 잃는 그 금자가 벌어졌습니다. 한 800억 정도 잃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83억 플러스 때부터 계속 체락해서 안 쳐요. 그래서 옵션을 안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거기다 우리 개인들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판을 깔아버리면 안 됩니다. 까버리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얼마에 있다는 것을 다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판을 좀 깔지 말고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판을 깐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너무 투기식으로 옵션 하는데 이제 저도 말리는데도 힘이 들어요. 힘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난 건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제가 맨 이제 만기 지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털어버리십시오 하는데 좀 저도 힘들어요. 힘들고 저도 뭐 잠을 좀 많이 설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우리 개인들이 데미지를 입으니까 저도 뭐 힘이 안 나고 또 연거푸 하면서 스트레스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저도 뭐 반풍수 전문가지만 우리 전문가님들 절대적인 주가라는 게 있죠. 절대적인 주가라는 게 이제 누구 찾아가 얘기지만 볼륨제품들 상단은 어쩔 수 없이 못 뛰어넘는다. 주들림 들어서 2070 270 가까이인데도 콜을 사야 된다. 이런 분들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간 지나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신중할 것 같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는 우리 증권 전문가 중에는 상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권 캐리어로 봐서는요, 저보다 우리나라 전 3,000명 전문가 중에 저보다 고참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증권에서 지점장을 32살에 지점장을 했기 저보다 고참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냉정하게 저 자랑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2,080포인트 3번 가면서 전부 2,150, 2,200, 또 모증권사의 하반기에 10월 전에 2,200 간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을 연거푸 주겠습니다. 연거푸 주겠는데 특히 8월 달에 여러분 이때 콜 거래가 거의 반축에 났죠. 이번에 또 9월 달에 콜 거래 또 반축에 났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들이 다 가는 자리에 가지 말고 자리를 특히 이제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다 깔려 있고 저기 누출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옵션 하는 분은 꼭 제가 하지 말았게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자리를 좀 안 깔았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러 갑니다. 토요일 날 제가 부산일보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2시부터 강의 있고요. 이제 1월 날 주일 날 대구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은 부산일보, 대구는 영남일보에서 강의 있으니까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강의 참석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뒤쪽으로 해서 선물 집중 강좌를 할 생각입니다. 선물 집중 강좌를 할 생각이니까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조금 재미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무방하고 있고요. 저 자랑합니다. 무방 어제도 돈 먹었죠. 오늘도 무방하니까 여러분 참석을 많이 했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61일평의 유업입니다.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61일평 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추세는 깨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 깨졌다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주가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2020포인트 때 간다. 제가 이제 이 80주를 2020 간다 했는데 또 안 믿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 주식은 오늘 반등하지만 반등의 국면이 굉장히 미미한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죠. 인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인위적인 부분이 많은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름이 음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운으로 바뀌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큰 코피 났죠. 코피 났는데 선물이 더 심해요. 특히 이제 270천 위에서 콜 거신 분들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다 담보 부정 났습니다. 담보 부정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물하고 증권 차트가 틀려요. 틀려가지고 저도 어느 쪽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업종 차트는 추세가 반등 추세입니다.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55에서 60까지 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볼 거 없습니다. 2,060에 70 가면 또 사람들이 2,150, 200 간다 하는데 필요 없고 일단 캔들 차트 음봉 자체가 더 많습니다. 심리도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후행 스팬의 움직임이 곧 크게 있습니다. 후행 스팬의 움직임이 앞으로 한 열흘 있으면 큰 폭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번의 움직임은 헤어날 수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기다리면 올라오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리면 물론 뭐 2, 3년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만 이제는 잘라야 된다.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요. 낙폭과대 그러니까 연중 최저 가격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은 빼놓고 있지만 올라오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코스닥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과감히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이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지수에 비해도 높았습니다. 일본 지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증시 이렇게 보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 상해 증시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우리나라 지수 다우존스 이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우존스 지수하고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또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떨어짐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의미가 좀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간, 그 다우존스 지수하고 지금 정배열 상태인데 과거에 보면 역배열까지 크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볼륨주 밴드를 보시면은 어쨌든 간 2000포인트 언저리에 보이는 것 같아요. 볼륨주 밴드 주 볼륨주 2000포인트의 언저리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0포인트를 볼 것 같아요. 저는 볼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월볼륨주 밴드 보시면, 제가 월볼륨주 밴드 상승해서 2070에서 80이 꼭지라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뭐, 볼륨주 생각 없이 이거 돌파한다. 나 그런 분들은 주식을,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증권회사 출신 아닌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십니까? 볼륨주 밴드 이탈해 간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돌파하면 볼륨주 밴드 안 해도 볼륨주 밴드가 하루 이틀 만에 이거를 확 올리고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볼륨주 밴드 신뢰도가 98%인데 우리 증권회사 전문가들이 신뢰도가 98%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볼륨주 밴드를 돌파한다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경력이 증권회사 출신 아닌 분들이 주로 많아요. 어깨너머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그 월볼륨주 밴드는 상단이고 주볼륨주 밴드는 하단입니다. 지금 계륵이죠. 저 경험상 볼륨주 밴드 중단 주위에서는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서는 확인하고 매도 치는 게 좋고 하단에서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죠. 중단에는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주볼륨주 밴드 중단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현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030 전후에서 매도는 괜찮아요. 먹고 사고 매도는 괜찮지만 매수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청송촌놈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2020포인트에서 2030까지 적극적으로 현금하자. 과연 여러분 뭐 어떤 분 저를 비우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2개월 동안 여러분 행복해 하셨습니까?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했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롯데그룹하고 아모르그룹 빼놓고는 모든 주식들이 여러분을 괴롭혔습니다. 하이닉스 주식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가장 좋았지만 여러분 하이닉스 주식을 정확히 20% 빼가지고 깡통 만들었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내가 여러분이 5만 원 넘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나 하이닉스를 아주 싫어하는 중 왜? 이 주식의 과거 예로 보면 우리 개인들의 무덤입니다. 하이닉스 주식은 제가 2000에 하이닉스 공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개인들의 투자자들의 피를 갖고 거기에 세운 건물이다. 나는 가슴을 쳤습니다. 왜? 감자하고 하이닉스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기관들이 해먹고요. 이때 방송 얘기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의 피를 받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하이닉스 주식의 움직임이 꼭 국회의사당하고 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이닉스 주식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개인들의 완전 무덤이거든요. 이번에 유일하게 고점에서 깡통 낸 주식이 하이닉스 주식입니다.
딱 22% 빼가지고 깡통 내버렸습니다. 신용 깡통 제일 많이 낸 게 하이닉스 주식이죠. 하이닉스 주식 5만 원대 뭐 있었습니까? 모든 언론이 하반기 하이닉스 더 좋다고 떠들었고, 모든 증권사 하이닉스 하반기에 더 좋다고 떠들었고, 전문가들 하이닉스 6만 원 안 가면 손에 장을 찍는다고 떠들었습니다. 그거 현명하지 못하거든요. 주식은 절대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반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실적 순서대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실적 순서는 주식시장이 아니죠. 주식시장이 왜 토박시장입니까? 실적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실적은 어떻게 해요? 부수적인 거에 하나뿐일 뿐입니다. 실적 믿고 하는 분들 작년에 제일 많이 깨졌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폭과대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지부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6개월에서 9개월 버틸 그런 복지부동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본전 전후에 반등 오면은 저는 잘라야 된다. 낙폭과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는 종목 빼놓고는 저는 과감히 잘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 제가 분명히. 저는 양다리 걸치지 한 번도 걸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2008세 모든 전문가, 제가 6개 증권방송 모두 떠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 절대 아니다. 하강이라고 저는 분명히 떠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압니까? 모든 상방으로 봤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700억 잃는 그런 참사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 9월 만기는요. 8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도 그랬고 7월 달도 그랬고 6월 달도 그랬고 전부 콜 보는 바람에 교묘하게 푸스로 우리 개인들이 거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4번 달. 옵션. 이거 아니거든요.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었습니까? 주가가 지금 2034 같은 엄청 높은 지수인데 여러분 계좌가 행복합니까? 코스닥이 신고가인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힘먹기 때문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것밖에 없습니다. 낙폭과대 종목, 52주 최저 종목, 그것을 물리더라도 끝까지 버티면 끝까지 버팁니다. 주식이 연중 최저에서 최고까지는 항시 100일 내로 이루어집니다. 연중 최저에서 1년 보면요. 최저에서 최고는 항시 100일 내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연중 최저 우량 종목 사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투자 외에는 지금 시장 여러분 도깨비 척기 주식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요, 폭등 주식요, 폭등 주식 아는 거 있으면 내가 왜 여러분 가르쳐 줍니까? 내 집 팔아가지고 그 주식 사지. 누구도 주식은 모릅니다. 앞으로 10초 후에 벌어질 일을 알면요. 전 세계 돈이 다 내 돈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누구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낙폭과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넋두리 하는 거는 어제 너무 큰 참사. 어제 아침에도 전부 반등 안 냈겠습니다. 왜? 여주기간에 걸러버려요. 어제 옵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이가 4일씩 있는 한목에 빠졌습니다. 너무 통탄하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적으로 하십시오. 이번에는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복지부동이 아닙니다. 이번엔 잘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61평 하방 이탈하면 301평까지 분명히 간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대놓고 하지 못하는 욕 좀 할 테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부산일보 오후 2시고요. 일요일날 영남일보 오후 2시에 여러분 웃는 얼굴로 보겠습니다. 오실 때는 마음은 가볍게 손은 무겁게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료 방송합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웃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모든 거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타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합니다. 255에서 2055에서 2060까지 반등하니까 그 반등에서 여러분 과감한 물량 줄이시고 증권시장을 떠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촌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영향을 받아서 203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573.7포인트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해서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은 9월 금통이라는 국내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전망도 함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좀 어이없고, 당황스러웠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막판 종가 매도, 그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 2070포인트 이상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방에 밀어버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 자본력에 의한 힘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마 어제 종가에 이런 모습을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옵션이나 선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거나 물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손해를 좀 보지도 않았지만은 종가에 이렇게 지수를 빼버리는 모습을 보고 개인 투자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분노를 했고, 개인들이 상당히 지금 대응하기 힘든 어려운 장이고,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금 놀이터로 생각하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형태에 상당한 그런 실망감과 스스로 외국인들은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글쎄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상한가제도도 이제 상향한다라고 하고, 주가 조작에 대한 색출에 대한 부분들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면 윈도우 드레싱이다, 각종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갖고 좋은 것들로 만들어 놓고, 우리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거나 주가 조작이다, 아주 이런 것들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환수 조치에 언론 폭탄까지 참 황당하고 이상한 일들이 금융당국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일에 부당하게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특히 외국인들 기관들 중심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점. 예전에 이제 증권 외국계 증권사에서 종가 폭탄을 만들어 놓고 푸슬미 미리 질러놨죠.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지수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행태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까지 전부 동일시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을 돈 뽑는 ATM 기계로 보는 상황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MSCI 주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매번 개인들이 좀 당하는 꼴이 좀 안쓰럽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죽거나 다치는 게 상당히 좀 억울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좀 당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정말 그만둬야 할 상황도 올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다 챙겨드릴 수 없을 만큼 각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절대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결과론적으로 종가는 하락을 시켜놨고, 네이버나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시가의 5% 정도 갭을 띄워놓고, 지금 주가 지수를 보면 원형 천정역이 나오면서 변질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좀 보이실 겁니다. 원형 천정역이 좀 보이실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4주 이내로 원형 천정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물량을 서서히 줄이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온 물량이 어떤 것이 되겠죠? 제가 이제 지수를 말씀드릴 때 항상 기본적으로 수급 상황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작년에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사상 최대 연속 순매수를 할 때, 그때 물량들이 지금 전혀 나가는 적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118만 원 정도, 119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118만 원 되는 가격이 2012년도 7월 달입니다. 삼성전자가 2012년도 7월 달입니다. 이때하고 지금 거의 동일한 가격권인데, 물론 그때는 삼성전자의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때 2012년 7월경에 주가가 110만 원 초반대 주가 지수가 1700포인트라는 것이 되겠죠. 지금 1700대 주가가 지수.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가가 1700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감이 다가오십니까? 그럼 그때보다 경제가 좋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상승세가 나왔던 증권업황과 보험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까지 전부 2012년보다 좋다라는 업황이 나올까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옵션 만기일에 일단 지수는 하방으로 꺾었다 하고 새로운 악재,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글로벌 주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되겠죠. 또 시리아 공습이라는 악재도 함께 동반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우지수가 현재 쌍봉인 상황에서 쌍봉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고 다우지수죠. 다우지수가 쌍봉인 상황에서 우리 지수와 중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고 추석이 끝나고 바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거는 새로운 급락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학습했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추석 전에 하락을 하거나 아시아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다가 개장을 한다면 그 이후에 꼭 악재들을 숨겨놨다가 하나하나 나오는 패턴이 이런 식의 패턴이 새로운 부분이 아니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들은 시리아의 공습이나 다우지수의 쌍봉이 아닌 어떤 영국에서의 스코틀랜드의 독립, 그러니까 이것이 새롭게 나온 그런 악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락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가 되겠고, 스코틀랜드가 현재 영국의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립이 됐을 때는 이 파운드화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본사를 런던으로 이전할 만큼 전 세계적인 금융 중심이 런던과 뉴욕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국민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들을 갖고 상승과 하락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어제 시리아 공습과 더불어서 경제 지표로 안 좋은 경제 지표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수를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매번 9월과 10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는 시점만 9월과 10월만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많은 악재적인 부분들이 9월과 10월에 지금 포진이 돼서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수밴드는 스코틀랜드 투표 결과를 18일 다음 주 목요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유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9월과 10월 우리나라 증시에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아시안게임의 경제효과, 그리고 10월에 중국 국경절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시 생각을 하시면서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적절한 현금 비중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적절한 현금 비중을 보유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네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